건강장수마을로 손꼽히는 강원도 춘천의 박사마을. 박사마을을 비롯한 전국의 장수마을에서 건강의 비밀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연구조사하던 중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비밀은 대변 속에 있었는데 장수마을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의 대변에 있는 독소 함량이 정반대로 달랐다. 젖산균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시골에는 높습니다. 도시에는 그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들, 그게 도시에는 높습니다. 그리고 장수촌 지역은 그것이 낮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엔 다양한 미생물이 생태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와 장수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운명을 가른 대변 속 균들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말한다. 우리 몸의 90% 넘는 질환들이 정말로 장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염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요즘에 가장 많이 또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에요. 장내 미생물은 모든 건강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임정혁 씨가 대변을 본 후로부터 2시간이 채 안 된 시간. 쉽게 얘기하면 조금 고급볼펜하면 도착한 곳은 대변은행이다. 2013년 미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에 아시아 최초로 대변은행이 만들어졌다. 대변 안에는 그 음식물 외에 그 건강한 미생물, 건강한 유익균들이 많이 들어있는 금덩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음식물을 섭취해 에너지를 얻는 동물이기 때문에 음식이 소화되어 나오는 대변의 모양, 상태를 통해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저희는 이제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은 그 바나나 모양의 뱀 모양의 대변을 제일 건강한 대변이라고 저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통과하는 건강한 대변 기증자는 100명 중 8명 남짓. 3개월마다 기증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임정혁 씨 같은 기증자들은 건강한 대변을 꾸준히 기부하기 위해 식사와 운동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혈액 검사와 대변 검사, 소변 검사 등을 통해서 이 대변이 기증에 적합한지, 정말 건강한 대변인지를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스크리닝 테스트를 통과해서 대변을 기부한 분들께는 저희는 이제 현금으로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집한 건강한 대변은 곧바로 영하 30도에서 동결 건조된다. 믹서로 갈아 멸균된 거즈에 걸은 뒤 식염수와 충분히 섞고 변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하 70도 초저온에서 다시 한번 냉동시켜 보관한다. 시간과 돈을 들여 대변을 수집하는 까닭은 대변 속에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4천에서 10,000 종류에 달하는 미생물 38조 개가 존재하는데 그중 90% 이상이 장에 살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장 속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자 염증을 억제하는 부티르산 생성 유익균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인간의 몸은 약 30조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통 보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세포수는 그것보다 훨씬 큰 38조 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미생물과 공생체일 뿐만 아니라 세포 숫자로 보면 오히려 미생물이 더 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태아의 장은 무균 상태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다양한 미생물과 접촉하게 되는데 출산 방식에 따라 소유 방식에 따라 인간의 장 속에 자리 잡는 미생물 구성이 달라진다. 아침 저녁은 30대의 젊은 여성이 병원을 찾았다. 우리가 보통 지금 나이에서 술을 먹지 않는데 지방간이 발견되었다는 환자. 요즘엔 이런 환자가 부쩍 늘었다. 지방간은 흔히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술과 상관없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술을 마시지 않고도 지방간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건강인과 지방간염 환자 각각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미생물의 종류 또한 건강한 사람들보다 다양성이 떨어졌고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은 장내 미생물의 구성도 다르고 또 우리가 다양성도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 이유는 아마도 식습관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식습관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초래가 되고 이렇게 변한 장내 미생물 때문에 그 대사 산물이 또 변화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간에 영향을 미쳐서 지방간을 또 악화시키기도 하고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외에도 특히 한국인의 경우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흰쌀밥 위주의 식습관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한다. 장 속에는 미생물뿐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토피, 갑상선 등의 면역 질환, 비만과 당뇨 등의 대사 질환, 그리고 우울증과 파킨슨 등의 뇌 질환까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다양한 질병과 연결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A lot of data right now is showing that as humans have led an increasingly industrialized life with packaged processed food, antibiotics, C-sections, that even in healthy people, we have done tremendous damage to the gut microbiome. And it's possible that all of us in the industrialized world are walking around with a microbiome that is a bit disturbed, that's a bit problematic, and driving us towards some sort of disease eventually.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사람은 공생관계로 보시면 가장 정확하고요. 공생관계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죠. 사람이 이 식생활이,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미생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된 거죠. 그래서 공생관계에서 한쪽이 망가지면서 반대편에 있는 우리도 이제 건강이, 질병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햄버거, 피자, 기름기 많은 고기 등 서구화된 식사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지 못한다. 이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If you're eating a diet that's high in sugar, fat, you're not feeding your gut microbiome. And one thing we know is if you're eating a diet that's low in fiber or low in MAX, you actually are starving your gut microbiome, and the gut microbes then turn and start eating you. So the microbes will eat the mucus lining of the gut if they don't have the right sustenance in the form of dietary fiber. 사람도 장내 미생물도 모두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시간 차이를 두고 3가지의 식단을 섭취하게 했다. 일정 기간 동안 각각의 식단을 섭취한 뒤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한식을 먹었을 때만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김치를 먹었을 때 유익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김치에 많이 들어있는 바이셀라라고 하는 그 발효 유산균이 그 한식을 먹은 후에 대량으로 증가했고,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유익균들이 또 한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히는 발효식품이다. We know that things like yogurt, kombucha, kimchi, kefir, these fermented foods are teeming with microbial communities that are safe for us. And there is some data out there to suggest that fermented foods may be actually beneficial for our health. 미국의 건강 전문 월간지가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이유로 비타민과 섬유질, 특히 소화를 향상시키는 좋은 박테리아, 유산균이 풍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 증식을 막아준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는데, 김치의 풍부한 유산균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류코노스톱, 바이셀라, 락토바실러스다. 갓 담갔을 때부터 발효가 시작되는 김치는 어떤 상태일 때 유산균이 가장 많을까? 유코노스닥이 초기에 발효했다고 해서 나중에 없어지진 않아요. 같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웨이셀라 속과 류코노스닥이 락토바실러스와 만나는 이 시점, 그때가 우리가 이제 적당히 익었고 약간 식기 전이다 라고 우리가 느낄 때입니다. 그때 김치가 가장 유산균수가 많고 건강에도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짝 신맛이 돌기 시작하는 적당히 익은 김치를 먹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산균의 양은 얼마나 될까? 잘 익은 김치 안에는 1g당 10억 마리의 유산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 기준으로 볼 때 그 하루에 70에서 100g의 김치를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김치를 통해서 하루에 1000억 마리 유산균을 섭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프로바이오틱스에는 10억 마리에서 많게는 100억 마리까지의 유산균이 들어있는데, 사실 우리가 김치를 통해서 하루에 사실 그거 더 이상인 10배 이상인 1000억 마리의 유산균을 섭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치는 전형적인 그 좋은 발효균이 많이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이면서 그 배추라는 그 채소가 미생물이 좋아하는 그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요즘에 많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합쳐져 있는 신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내 미생물 건강과 어떤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 외에도 우리 전통 한식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식초, 전통주까지 다양한 발효식품이 있다. 청국장 같은 경우는 고초균이 이제 메인 발효를 하고 있고요. 고추장은 지금 곰팡이하고 그다음에 일부 세균들, 그다음에 유산균들이 작용을 합니다. 된장 같은 경우도 고초균하고 유산균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초 같은 경우는 초산균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효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그래서 신바이오틱스라는 그런 종합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균이 많기 때문에 한식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장내 미생물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이 한식을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조상을 동물을 많이 먹는 그 헌터라고 하죠. 헌터의 조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농경 재배를 주로 했던 조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후손들의 전분 분해 효소에 DNA 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걸 따져보면은 대대로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가 우리의 유전자 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결과를 우리가 한식에다 적용을 해본다면 한국인은 대대로 한식을 먹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한식이 우리 유전자형에 맞는 한국인의 유전자 백그라운드에 맞는 좋은 식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인의 DNA 유전자에 맞는 한식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다. 근데 그게 배달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서구화된 식단으로 무너진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2주 동안 한식을 섭취하는 이름하여 한식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한식이 왜 좋을까? 예.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왜 좋을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예. 한식을 드시고 장내 미생물 조성을 바꾸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식이 몸에 좋다는 얘기는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한번 이 장내 미생물의 입장에서 한번 재조명해서 정말로 좋은 식단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몸에 좋은 식단을 식생활을 가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의 회복이 필요한 세 사람이 모였다. 실험이 시작된 첫날, 전문가와 참가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사실 이전까지 참가자 3명은 한식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실험에 대해 반신반의하거나 큰 기대 없이 시큰둥했다. 하지만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에 도움되는 식사가 무엇인지 식재료부터 조리 방법까지 최고 전문가들의 고민 끝에 나온 음식을 맛본 뒤 참가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이 정도 식단이면 각오를 안 해도 2주 동안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제 몸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2주 동안 참가자들은 뱅어 포밥, 멸치 현미밥, 건나물 연자밥, 청국장 불고기, 꼬시래기 잡채, 콩비지탕 등 전통적인 한식을 먹게 된다. 특히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는 김치는 배추뿐 아니라 사과,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목이버섯 등을 주 재료로 다양하게 제공됐다. 과연 2주 뒤 세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일주일 뒤 중간 점검을 해봤다. 그 사이 탄산음료를 끊었다는 우재혁 씨는 먹는 속도부터 달라져 있었고 방바닥에서 대충 먹던 박은영 씨는 식탁까지 마련해 식사를 챙기고 있었다. 외식이 잦았던 박영선 씨는 회식 자리에까지 정해진 식단을 챙겨가서 먹는 등 세 사람 모두 열심이었다. 이 2주 후 실험이 끝나고 다시 만난 세 사람. 과연 결과는 어떨까? 세 사람 모두 다양한 건강 지표들이 호전됐다. 특히 장과 뇌를 지배하는 자율신경계의 활성도가 개선됐고 우울과 불안 또한 크게 감소했다.
그런데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불안하고 우울감이 2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요즘 최근 학계에서는요, 우리 그 장내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이런 정서적인 안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식에 좋은 어떤 재료들이 우리 장내 유익균에 좋은 먹이가 돼서 이런 장내 유익균이 많아짐으로써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을 초래했다. 그리고 2주간 한식을 먹은 세 사람은 유익균이 증가하고 유해균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를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염증하고 관련이 있고 상당히 많은 질병하고 관련성이 증명된 이 프로테오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이 이 세 분 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에 유해균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이 부티르산을 만드는 여러 세균들이 있는데 이 세균들이 전반적으로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염증이 줄고 장을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좀 더 이렇게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같은 부티르산을 만드는 세균 중에서 비교적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서구화된 식단하고 관련성이 높은 이 박테로이데스라는 세균이 이 세 분 다 모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장 내의 생태계 구성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균형이 깨지면 지구가 아픈 것처럼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건강할 수 없다.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 생태계 안에 우리가 찾던 건강의 비밀이 있고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에 해답이 있다.